또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네요. 노후 사연 모음집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 소음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지만 벌써 몇 분이 따뜻한 사연들을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사연을 재구성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포옹해본 게 언제인가요? 혹시 한 번도 아버지와 안아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정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와 포옹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이고 스킨십 자체가 전혀 없는 가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82세 아버지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였어요. 기억은 잃어가시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5번째 생일날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 한마디가 4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40년 만에 첫 포옹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이런 의미 있는 실화들을 계속 재구성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40년 만의 포옹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와 포옹해본 적 없는 아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애 첫 포옹을 하게 되었을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55세 분이에요. 그리고 올해 82세가 되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이분은 평생 아버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말이에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6남매를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셨죠. 가정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감정 표현은 정말 서툴렀다고 해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셨다고 해요.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가족들과 농담을 하시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대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아이들 어깨동무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상을 받아와도 그래, 잘했다 한마디로 끝이었다고 해요. 안아주거나 칭찬을 길게 해주시는 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무서웠어요. 화를 내신 적은 별로 없으셨지만 늘 진지하시고 농담도 잘 안 하시고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등에 업어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김철수 씨의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아버지의 등 뒤였어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뒷모습, 밤늦게 피곤해서 돌아오시는 뒷모습,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씀 정도? 김철수 씨는 청소년 시절에 특히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아버지와 축구도 보고 함께 낚시도 가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중학교 때 야구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다른 아버지들은 응원하러 오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죠. 물론 일 때문에 바쁘신 거 알지만 결혼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아버지는 담담하셨어요. 축하한다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포옹이나 스킨십은 전혀 없었죠. 김철수 씨도 어느새 40대, 50대가 되면서 체념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면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430, 600 아버지의 변화 시작. 그런 아버지가 3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순수해질 수 있다고. 억눌렀던 마음들이 표현되기도 한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아버지가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어요. 철수야, 밥은 먹었니? 하루에 10번씩 물으시기도 하고 가끔은 김철수 씨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밥 차려드리면 고맙다. 차 한 잔 드려도 고맙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김철수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철수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정말 귀여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아버지도 내가 어렸을 때를 예뻐해 주셨구나. 그냥 표현을 안 하셨던 거구나. 600, 800 특별한 하루의 시작. 지난달 9월 15일.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김철수 씨의 생일이었어요. 55번째 생일.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성인이 된 아들, 딸들이 선물을 준비해줬죠. 평범한 가족 생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식사 중에도 자꾸 김철수 씨를 쳐다보시고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자꾸 저를 쳐다보시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으시고 김철수 씨도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차분하고 무표정하셨는데 점심을 함께 드시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가끔 김철수 씨를 보시며 뭔가 말씀하려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시고 그러다가 점심이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철수야, 아버지가 말이야. 말을 시작하시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제들도,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김철수 씨가 황급히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800, 930 아버지의 고백.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주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바보 같았다. 그 순간 김철수 씨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억누르고 살아오신 마음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냥 표현을 못하셨던 거구나.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철수야, 너 어렸을 때 너 정말 자랑스러웠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했는데 그런데 왜 그 말을 못해줬을까? 너희들이 밤에 잘 때 가끔 방에 들어가서 보곤 했어. 정말 예쁘고 기특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그걸 못했을까? 김철수 씨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표현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김철수 씨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김철수 씨가 용기를 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크고 든든해 보였던 아버지인데 처음엔 아버지도 당황하셨어요. 몸이 굳어지시더니 그러다가 천천히 아들을 다시 안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그 순간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둘 다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김철수 씨의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안고 우는 모습을. 그 포옹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40년 동안 못해본 포옹을 다 하는 것처럼. 그때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체온,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의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포옹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사랑한다.
생애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김철수 씨와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만날 때마다 포옹해요. 아버지가 먼저 팔을 벌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세요. 물론 아버지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끔 김철수 씨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기억은 잃으셔도 사랑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이 사람 좋은 사람 같다며 안아주세요.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아버지가 건강하셨다면 평생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저도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에 치매라는 병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껍질을 벗겨준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을 보여주게 해준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나요?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서운함 때문에 멀어진 부모님이나 자녀분, 너무 늦기 전에 한번 용기 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하나가 40년의 서운함을 녹일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살던 부부의 놀라운 화해 이야기를, 목요일에는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 할머니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혹시 이런 따뜻한 실화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께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일요일 저녁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